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1월 7일 목요일 과학 제37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성인문해 교과서 중학과학 1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물질의 상태 변화, 그 중에서도 고체와 액체 사이의 상태 변화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그 고체와 액체 사이 상태 변화에 대해서 잠깐 복습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고체가 액체로 변해요. 고체가 액체로 변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고체 상태의 버터를 프라이팬에 놓고 가열하면 녹아서 액체 상태로 변하죠. 이렇게 고체 물질이 액체로 변하는 상태를 우리는 융해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그래서 우리가 융해의 그 사례를 보면 융해의 예입니다. 자, 얼음은 뭐예요? 얼음은 고체입니다. 얼음은 고체인데 얼음이 녹으면 뭐가 돼요? 네, 물이 되죠. 물이 됩니다. 네,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됐어요. 얼음은 고체고 물은 액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융해라고 합니다. 융해 용어를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또 얘가 하는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용광로 있잖아요. 쇠를 녹이는 곳 뻘겋게 이렇게 쇳물이 생기죠. 그래서 쇠를 말하죠. 철이 녹아 쇳물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철은 뭐예요? 덩어리죠. 고체고요. 쇳물은요. 네, 흘러내리니까 액체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융해라고 합니다. 융해. 자, 그다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액체가 고체로 변해요. 어떤 내용이냐면 액체 상태의 촛농이 굳으면 고체 상태로 변합니다. 우리가 초온농이 흘러내리죠. 흘러내려서 내리면 나중에 식으면 어떻게 돼요? 딱딱한 고체 상태로 변합니다. 이렇게 액체 물질이 고체로 변하는 상태 변화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응고라고 합니다. 응고예요. 자, 응고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냉동실에 물을 넣어두면 얼음이 된다 그랬어요. 자, 물은 뭐예요? 물은 액체죠. 네, 그런데 얼음이 됐어요. 어니까 냉동실에서. 얼음은 뭐예요? 고체죠. 딱딱하니까 만져지고. 그래서 액체가 고체가 됐다 그랬을 때는 응고라고 합니다. 응고. 예를 한 가지 더 나왔는데요. 자, 녹인 금입니다. 녹인 금덩어리를 녹여서 틀에 부으면 틀에 부어서 반지를 만든다. 그래서 녹인 금은 액체입니다. 반지는 딱딱하고 형체가 있죠. 만져져요. 네, 그걸 고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액체가 고체로 변하는 거,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거를 우리가 두 가지를 배웠었습니다. 자, 오늘은 물질의 상태 변화 중에서 이 두 번째로 액체와 기체 사이의 상태 변화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자, 사진이 있는데요. 냉커피 같아요. 냉커피 유리잔에 있는데 뒤에 유리잔에 방울방울 물방울이 맺혔네요. 자, 보실게요. 설명. 영자씨는 목욕탕에 가는 것을 즐깁니다. 어느 날 영자씨가 목욕탕에 천장을 보았습니다. 목욕탕 천장에 사람이 물을 뿌리지 않았는데 동글동글한 물방울이 많이 맺혀 있네. 그렇게 이제 영자씨가 생각을 했죠. 그쵸? 근데 영자씨는 목욕탕에서 나와 시원한 아이스 커피를 마시며 커피가 담긴 컵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컵에도 아까 사진에서 보셨듯이 사진에서 아까 보셨죠?
컵의 표면에도 동글동글한 물방울이 많이 맺혀 있네. 이상하다. 물방울이 컵 속에서 나왔나? 목욕탕 천장과 아이스 커피가 든 컵의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네, 오늘 공부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자, 1번. 액체와 기체 사이의 상태 변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생활 속에서 액체와 기체 사이의 상태 변화에 해당하는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액체와 기체 사이의 상태 변화. 그래서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은 교과서 그 다음 옆쪽으로 가주세요. 143쪽이네요. 자, 액체가 기체로 변해요. 액체 상태의 물을 가열하면 끓어서 기체 상태인 수증기로 변합니다. 이와 같이 액체 물질이 기체로 변하는 상태 변화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기화.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밑줄 쳐 놓으세요. 기화라고 합니다. 자, 기화의 예가 그 표 밑에 있어요. 그쵸? 기화의 예. 어떤 게 주로 기화에 해당이 되는지 하나 볼게요. 자, 드라이어, 헤어 드라이어죠. 드라이어로 젖은 머리를 말린다. 그게 이제 기화의 사례예요. 자, 우리가 젖은 머리는 뭐예요? 물이죠. 물은 뭐예요? 액체입니다. 그게 물이 이제 다 드라이어로 막 이렇게 말리니까 자, 수증기로 변해서 날아갔어요. 그래서 수증기는 뭐예요? 기체죠. 그래서 물이 우리 머리에 물이 기체로 수증기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로는 손등에 바른 에탄올이 사라진다 그랬어요. 액체 에탄올인데요. 에탄올은 술의 원료가 되는 저기라 그랬습니다. 주정. 액체 에탄올 흘러내리겠죠? 그게 기체 에탄올로 바뀝니다. 사라져요. 우리가 예를 들면 손소독제가 있을 거예요. 손소독제를 바르면 다 이렇게 날아가요. 그거는 한참 조금만 있으면은. 그래서 그런 예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체가 액체로 변해요. 그 밑에 보라색 글씨예요. 기체가 액체로 변한답니다. 자, 기체 상태의 수증기가 식으면 액체 상태인 김이 뭐냐면 우리가 뭐 찜기에 뭐를 찌던가 이러면 김이 나오죠. 그리고 밥할 때도 폭폭폭 끓은 밥이 끓으면서 김이 나와요. 하얀 연기처럼. 그쵸? 김으로 변합니다. 이와 같이 기체 물질이 액체로 변하는 상태의 변화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액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액화에도 이렇게 빨간 연필로 여러분들도 이렇게 표현해 놓으세요. 동그라미라든가. 자, 그래서 액화의 예를 한번 보실게요. 자, 액화에 어떤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떤 게 이제 있는지 볼게요. 자, 목욕탕을 갔어요. 목욕탕에 거울에 김이 서려요. 왜냐면 더운 물이 계속 사용하니까 김이 서린다고 하죠. 우리가 목욕탕 거울에 뿌옇게 김이 서린다 그랬어요. 자, 김이 서린다는 거는 수증기죠. 근데 수증기가 뭐예요? 수증기는 기체예요. 그쵸? 수증기는 기체입니다. 근데 이 수증기가 나중에는 물로 흘러내리죠. 물로 흘러내려요. 수증기가 물로 흘러내립니다. 자, 그러면 기체가 액체가 된다는 거죠. 그쵸? 액체가 돼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네, 액화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예는요. 이른 새벽 풀잎에 이슬이 맺힌다 그랬습니다. 자, 이슬은 분명히 기체예요. 이슬이 맺히는 게 그 수증기였어요. 원래는 수증기였어.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났을 때 공기는 기체잖아요.
그런데 찬 공기, 더운 공기가 이렇게 만나서 수증기 형태로 있다가 수증기 나중에는 뭐예요? 방울방울 잎사귀에 물방울이 맺혀요. 수증기가 물이 된 거죠. 그렇죠? 수증기가 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체가 액체로 바뀌었어요. 수증기가 액체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액화라고 해요. 자, 사례 한 가지 더. 얼음이 든 컵 표면에 물방울이 맺힌다. 예, 물방울을 우리가 물을 거기다 뿌려놓은 것도 아닌데, 예, 처음에는 안에 차가운 공기와 바깥에 더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공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체라고 했어요. 수증기가 됩니다. 수증기가 됐어요. 근데 수증기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얘가 물이 돼서 줄줄 흘러내려요. 그래서 수증기가 이렇게 물이 됐습니다. 이런 거는 기체가 액체가 됐다. 이 소리죠. 그렇죠? 기체가 액체가 됐으니까 뭐예요? 액화. 그런 거예요. 네. 그 다음 장. 네. 네. 그래서 오늘 액체와 기체 사이의 상태 변화. 오늘 이렇게 액체와 기체 사이의 상태 변화 있죠. 액체와 기체 사이의 상태 변화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커피잔 바깥에 이렇게 물방울 맺히는 게 그 수증기가 물로 바뀌는 걸 우리가 액화라고 했고요. 그리고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걸 우리는 기화라고 했습니다. 기화. 그래서 드라이어로 젖은 머리를 말린다든가 손등에 이렇게 바른 그 손세정제 같은 거 있죠. 손소독제. 그런 것들이 사라져요. 그래서 액체였던 것들이, 흘러내리는 액체였던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액체 기탄올이 됐다.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네, 하고요. 오늘 기체 상태의 액체와 기체 상태의 상태 변화를 공부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물질의 상태 변화 중에서 고체와 기체 사이의 상태 변화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